아니 애플 갑자기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애플 제품들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라인업은 아이폰 17,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라 아이폰 에어 플러스가 빠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 에어팟 프로 3에 애플워치 시리즈 11, 애플워치 울트라 3, 애플워치 SE 3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진짜 의외인 게 많아요. 아이폰 17 프로도 놀라운데 아이폰 17도 놀랍고, 여튼 직접 만져보고 느낀 후기를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에 대한 루머가 정말 많았잖아요. 일단 애플 로고가 아래로 내려오나요? 네,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아이폰 최초로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범프까지 모두 통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가로로 긴 카메라 섬은 플래토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품을 넣기 위한 추가 공간. 이걸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범프가 넓어지면 여기에 여러가지 부품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래에는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번에 배터리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열 전달을 위한 디자인. 이번에 루머로도 많이 들려왔었죠.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에 베이퍼 챔버가 탑재됩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폰에도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다. 베이퍼 챔버는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에 추가로 알루미늄 유니바디, 이게 애플에서 독자 개발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이전 모델에 적용했던 티타늄 소재보다 20배 더 열전도율이 좋다고 합니다. 점점 더 스마트폰의 성능은 좋아지고 그럴수록 발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퍼 챔버와 알루미늄 유니바디,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한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알루미늄 유니바디 카메라 플래토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아래쪽 후면 부분만 세라믹 실드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나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애플 로고가 위에 위치하면 디자인적으로 이상하니 자연스럽게 세라믹 실드 부분 기준으로 가운데로 애플 로고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적용된 세라믹 실드는 전작에 들어간 후면 유리보다 4배 더 강력한 깨짐 방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알루미늄 유니바디랑 결합되어서 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투톤 디자인은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스테인리스였다가 티타늄이었다가 이제는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다 보니까 마감에서 고급감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 마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잘 나왔어요. 컬러 같은 경우는 3가지 컬러로 출시합니다. 이건 코스믹 오렌지 컬러가 출시한다는 건 루머로도 많이 나왔었죠. 컬러 자체는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는 컬러입니다. 행사장에서도 실제로 이 컬러를 찍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이런 강렬한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음은 실버는 아마 무난하게 프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같으면서도 실버 같은, 지금 다시 보니까 실버가 가장 예쁜 것 같네요. 전작과 같이 보면 카메라 범프 차이가 크죠. 이건 딥블루입니다. 딥블루는 무난해요. 가장 아이폰 프로 모델에 있을 것 같은 컬러거든요. 이것도 무난한 컬러입니다. 카메라 범프가 길게 자리하면서 카메라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안테나 성능도 좋아졌어요. 카메라 범프를 보면 안테나가 가장자리를 따라서 탑재된 게 보이죠. 그래서 안테나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아이폰 17 프로는 6.3인치,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6.9인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세라믹 실드 2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긁힘 방지 성능이 3배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전작도 좋았는데 당연히 프로모션 120Hz 가변 주사율 들어가고요. 드디어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왼쪽이 아이폰 16 프로고 오른쪽이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무게는 어떨까요? 아이폰 17 프로가 204g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6 프로가 199g이었거든요. 무게가 5g 증가했습니다. 사실 전작에서도 무게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또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이퍼 챔버가 추가됐지, 카메라 성능 업그레이드 됐지, 배터리 더 많이 들어갔지, 이렇다 보니까 무게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프로 라인이 다시 200g이 넘어버린 건 좀 아쉽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231g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227g이었으니까 전작 대비해서 무게가 4g 증가했네요. 여기도 비슷한 이유로 늘어났겠죠. 그리고 두께도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프로 맥스가 모두 8.25mm였는데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는 0.5mm 증가한 8.75mm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마감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줄이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립감에서도 이 좀 더 둥글게 마감한 게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성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배터리를 보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물리적으로도 배터리 공간을 확보하면서 전작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애플이 설계한
최첨단 칩을 통해서 전력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건 에어 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여튼 그래서 얼마나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냐면 아이폰 16 프로가 최대 27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을 보여주는데 아이폰 17 프로는 4시간 더 늘어난 최대 31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배터리 타임이 많이 늘어났고요. 프로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최대 33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최대 37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으로 사실 프로 맥스는 원래도 배터리 깡패 중 깡패라고 불렸는데 이제 더 많은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물리심이 들어가지 않는 20만 들어가는 아이폰에는 물리심을 넣는 공간만큼 더 공간을 확보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 최대 2시간씩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한국은 물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건 해당되지 않겠네요. 하지만 이번에 유선 충전 속도가 40W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히는 USB-C 충전 케이블과 함께 40W 이상 규격 어댑터 사용 시 20분에 최대 50% 충전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가로로 늘어난 카메라 범프. 이 플래토 디자인이 된 만큼 카메라 성능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망원이 4800만 화소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메인 광각 4800만 화소, 초광각 4800만 화소였는데 망원만 1200만 화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후면 카메라 3개 모두 4800만 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원이 광학 4배 줌 4800만 화소로 고화소라서 크롭 줌까지 하면 8배 줌. 테트라 프리즘 디자인의 망원은 이전 세대 대비 센서도 56% 커져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좋은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망원입니다. 흔들림 보정 시스템도 향상된 N3D 센서 시프트 이미지 흔들림 보정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 전면 카메라가 대박입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 카메라에서 1800만 화소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이폰 사상 최초로 정사각형의 전면 카메라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작 대비 2배 이상 커졌어요. 일단 흔들림 보정이 더 잘 된다. 그리고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진다. 이전에는 4대3이라 세로는 세로, 가로는 가로 이런 식으로 찍었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폰을 세로로 잡고 세로로 찍다가 가로로 찍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정사각형 센서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든 4가지 모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알아서 전환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세로로 찍히지만 사람이 점점 더 추가된다면 그럼 이제 자동으로 가로로 전환되면서 좌우로 넓게 찍혀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방향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과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듀얼 캡처 동영상 기능. 나를 찍으면서 후면 카메라로 외부 상황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죠. 반응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좋겠죠. 전면 카메라가 흔들림 보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의 메인 카메라로는 찍으면서 줌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A19 프로 칩이 탑재됩니다. 6코어 CPU, 6코어 GPU에는 코어마다 탑재된 뉴럴 가속기로 A18 프로 칩 대비 최대 3배 피크 GPU 연산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애플 공홈에 가보면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를 하고 있어서 전작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요. 애플 키노트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 40% 향상된 지속 성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추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는 최소 256GB 저장 공간으로 시작합니다. 달러 가격은 1099달러로 동결인데 환율 문제로 아이폰 17 프로 256GB 가격은 179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도 역시 9만원이 오른 256GB 기준 199만원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2TB 용량 모델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어마어마하지만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이폰 에어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라 아이폰 에어로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빠지고 얇은 모델인 에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 디자인만으로 따지면 실물로 봤을 때 아이폰 에어가 가장 예뻤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했는데요. 스카이블루,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하늘하늘한 하늘색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을 보면 유광이죠. 이게 에어를 더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건 라이트 골드, 살짝 골드기가 들어간 골드라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건 클라우드 화이트, 완전 하얀색으로 이거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여기 이 카메라 범프 부분이 부드럽게 이어진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에는 없는 블랙까지 뭘 골라도 괜찮아서 컬러 잘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두께가 5.6mm로 상당히 얇아요. 플러스랑 비교는 어렵지만 플러스의 두께가 7.8mm였는데 이건 5.6mm니까 2mm가 넘게 줄어드는 거죠. 확실히 얇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얇게 나오면 걱정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어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프레임은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었어요. 프로와 프로 맥스는 알루미늄으로 갔지만 티타늄이 에어에 남아 살아있네요. 아무래도 얇게 만들면서 견고하고 내구성을 갖추려면 티타늄으로 갔어야 했겠죠.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무게는 루머에서는 145g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165g이더라고요. 물론 디스플레이가 6.5인치가 들어갔으니까 크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세라믹 실드 2 소재가 적용되었고 후면에는 세라믹 실드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얇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적용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접 만져봤을 때도 쉽게 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세라믹 쉴드 2가 적용되면서 긁힘 방지 성능이 3배 향상되었고 에어에도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에만 들어갔을까 했는데 에어에도 넣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에도 120Hz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가변 주사율이라서 1Hz까지 떨어지고 AOD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 외의 아이폰에도 프로모션이 들어간다. 후면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뻐요. 싱글 카메라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플래토 디자인, 가로로 길게 카메라 범프가 자리하는데 여기에도 부품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는 듀얼 eSIM, 물리심 없이 eSIM만 지원하는 모델로 물리심이 들어갈 공간을 전부 배터리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루머에는 2800mAh 이럴 거다 했는데 이거보다 꽤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타임을 보면 아이폰 16 프로와 비디오 재생 시간이 27시간으로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신기하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A19 프로 칩에서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프로와는 다르게 5코어 GPU가 탑재된 것도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애플이 설계한 새로운 무선 네트워킹 칩 N1이 들어갔고 애플 자체 모뎀인 C1 칩의 후속인 C1X 칩이 탑재되어서 전력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배터리 타임은 생각보다도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에어처럼 얇은 폰에서는 배터리 타임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자랄 것 같다. 이번에 새롭게 아이폰 에어 맥세이프 배터리가 출시합니다. 얇은 맥세이프 배터리라고 하네요. 이걸 함께 사용하면 최대 40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에어의 카메라는 후면 4800만화소 광각, 후면에는 딱 하나의 카메라만 존재하고요. 전면에는 1800만화소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프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사각형 센서 탑재로 세로로 세로나 가로 상관없이 촬영 가능하고 전 후면 동시에 녹화하는 듀얼 캡처 기능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공홈 스펙에서 봤을 때 모노 스피커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되면 바로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에어도 최소 256GB 저장 용량으로 시작하고요. 256GB 기준 159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17 일반입니다. 사실 아이폰 17 일반이 디자인 변경도 없어 보이고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직접 보니까 아이폰 17 일반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애플이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아이폰 17 일반은 아이폰 16 일반과 디자인이 거의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쁘고 잘 팔린 디자인 그대로라서 오히려 아이폰 17 라인업 중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컬러는 총 5가지로 출시합니다. 라벤더는 연한 보라색이더라고요. 아주 연한 보라색인데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른다면 이 컬러가 꽤 괜찮아 보였어요. 다음은 세이지, 뭔가 말차가 생각나는 컬러였어요. 딱 말차 느낌의 컬러. 빛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색감이 비슷해요. 다음은 미스트 블루, 아이폰 에어의 스카이 블루와는 다르게 좀 더 진하죠. 그래도 컬러 좋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아주 하얀 화이트라서 역시 가장 잘 팔릴 만한 컬러입니다. 화이트 예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화이트와 라벤더 이게 잘 팔리지 않을까. 다음은 블랙, 가장 무난한 선택지인 블랙도 일반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일반이 좋은 이유 중 하나,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요. 1Hz까지 내려가고요. AOD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일반에도 이제 프로모션을 지원해준다니 절대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좀 신기해요. 일단 기본 저장 용량이 128GB에서 256GB로 올랐습니다. 근데 용량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16 일반 256GB 모델이 140만원이었는데 아이폰 17 일반 256GB 모델은 129만원으로 출시했어요. 무려 11만원이나 인하해서 출시했다. 근데 업그레이드 된 것들은 많다. 이거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디자인도 예쁘고 색상도 예쁜데 성능도 올라갔다. 게다가 일반 모델에도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프로 그래 넣어줘야지, 에어 그래 넣어줄 수 있다. 근데 일반에도 넣어줬습니다. 오히려 차별이 더 적어졌어요. 디스플레이는 6.3인치, 세라믹 쉴드 2 동일하게 들어가서 긁힘 방지 성능도 3배 좋아졌고요. 배터리도 최대 30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6 일반보다는 8시간이 늘어났고요. 아이폰 17 프로보다는 1시간밖에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무게는 7g 늘어서 177g이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가벼운 편이죠. 유선 충전도 프로와 같이 40W 들어갔고요. 카메라도 초광각이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인 4800만화소, 초광각 4800만화소가 되었습니다. 접사 지원하고요. 망원은 없지만 고화소로 크롭줌이 가능해서 2배 망원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프로와 같이 1800만화소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를 탑재해서 정사각형 센서, 듀얼 캡처 기능 다 동일합니다. 물론 프로세서는 A19 프로가 아니라 A19고 램이 8GB로 다른 모델과 4GB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일반 모델을 생각하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일반이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2일부터 사전 예약을
예약을 진행하고요. 9월 19일날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액세서리들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테크 오븐 케이스가 추가됐습니다. 이전에 사라진 그 케이스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긁힘과 오염에 강하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크로스바디 스트랩도 있는데 케이스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내장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줄길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를 위한 0.9mm 두께의 얇은 맥세이프 케이스, 에어를 위한 돌아온 범퍼 케이스도 있습니다. 완전한 투명이 아닌 투명 케이스도 있고요.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 외에도 4가지 제품이 더 공개되었습니다. 빠르게 알아볼게요. 에어팟 프로 3의 이번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에어팟 프로 2 대비해서 2배 더 좋아졌다고 해요. 홈이 주입된 새로운 이어팁으로 소음 차단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어팁은 5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주변음 허용 모드도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합니다. 칩은 H2 칩으로 동일하지만 그리고 크기가 살짝 작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에 더 편하게 착용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작은 IP54의 방수방진 등급이었으나 이번에는 IP57의 방수방진을 지원합니다. 운동하는 분들에게 좋겠죠. 운동하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점은 운동을 위한 심박 센서가 들어가서 운동 중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에어팟 프로 3를 사용하면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제스처를 통해서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으로도 해당 언어를 번역해서 보여주고 읽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버드 사용 시 배터리 타임도 늘어났습니다. 노캔 사용 중에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2시간 늘어났습니다.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는 10시간으로 4시간 늘어났습니다. 다만 충전 케이스 사용 시에는 오히려 6시간이 전작보다 줄었더라고요. 가격은 3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애플워치입니다. 3개의 애플워치가 출시하는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11 이번에 수면 점수 기능이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건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온 X 글래스로 제작되어서 긁힘 방지 성능이 2배 올라갔습니다. 배터리는 최대 18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6시간 늘어났고 급속 충전으로 15분 충전 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 돌리기 제스처가 추가되어서 손목을 돌려서 알림을 닫거나 타이머를 정지하거나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42mm와 46mm, 알루미늄 모델은 제트블랙, 로즈골드, 실버, 새로운 색상인 스페이스 그레이가 출시되고요. 티타늄 모델은 내추럴, 골드, 슬레이트 티타늄으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 SE가 출시하는데요. 이거 가성비 좋더라고요. 칩도 S10 칩으로 최신 칩이 들어갔고 전작에는 없던 AOD도 지원하고요. 급속 충전 지원하고요. 수면 점수도 제공하고 손목 온도 감지도 가능해서 대부분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가성비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40mm와 44mm 2가지 사이즈, 알루미늄으로 미드나이트, 스트라이트, 색상도 2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애플워치 울트라 3. 일단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어요. 와이드 앵글 OLED LTPO3를 탑재해서 비스듬한 각도에서도 잘 볼 수 있고 베젤이 더 얇아져서 케이스 크기는 같지만 전작보다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가집니다. AOD일 때는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어 초침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면 점수도 당연히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애플 제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더 많은 애플 신제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